네, 회로율은 61번입니다. 반파대칭 및 정연대칭인 외형파의 풀이의 급수 전개에서 옳게 표현된 것은입니다. 61번 볼게요. 우리가 반파 대칭은 홀수 고조파만 존재하죠. 반파 대칭. 그 다음에 정현 대칭은 뭐다? 사인, 기함수만 존재합니다. 정현, 여현은 뭐 여현, 여현은 코사인 우함수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풀이의 급수 전개 ft는 a0 플러스 시그마의 an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시그마의 bn의 사인 오메가 t에서 반파 대칭이면서 정현 대칭이면 직류분 a0 없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우함수 없습니다. 그러면 홀수면서 기함수니까 bn의 기함수만 존재하게 되죠. bn의 기함수.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bn의 기함수만 존재한다. 62번 볼게요. 62번. 삼상열의 대칭문 전압이 V0, V1, V2가 주어졌을 때 A상의 전압은 얼마냐? 정리해 볼게요. VA가 있고요. VB가 있고 VC가 있습니다. 했을 때 VA는 영상분 플러스 정상분 플러스 역상분입니다. 그다음 VB도 마찬가지로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얘도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인데 차이가 뭐다? 기억하실 것. 여기 A제곱에요. A에 A제곱이 들어간다. 뭐 정리를 한 거고요. 이 문제에서 A상 전압이니까 요거 묻죠. 그냥 다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VA는 주어진 거 V0 마이너스 8 플러스 J3 마이너스 8 플러스 J3에 V1 6 마이너스 J8 플러스 V2 8 플러스 J12를 V1, V2, V3 주어진 거 전부 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수끼리 더하면 6 호수 J7 6 플러스 J7이 된다. 62번에는 4번 63번입니다.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되죠. i가 20루트2에 사인에 377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주파수 얼마냐? 크기 파형 위상의 주파수. 이게 t죠. 주파수. 이 부분이 주파수를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즉 2파이 ft가 377이다. f는 2파이 t분의 377t. 2파이 t분의 377t 하면 377을 2파이로 나누면 60Hz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60Hz.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을 딱 보시고 나서 377이다. 120파이다. 그러면 60Hz가 되고요. 314다. 100파이다. 그러면 이 자리에 이게 있으면 50Hz가 된다는 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4번입니다. F의 함수가 S였을 때 지금 라플라스가 T의 제곱 익스포넨셜 AT를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합니다.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 T의 제곱을 라플라스 변환합니다. 라플라스의 T의 제곱을 라플라스 변환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S 대신에 익스포넨셜 AT니까 S 대신 얼마? S-A를 대입하시면 되죠.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T의 제곱 얼마? S에 n 플러스 1분의 n의 팩터리얼을 하면 2니까 S에 2 플러스 1분의
2의 팩터리어. S의 3승분의 2의 팩터리어 1 곱하기 2죠. 2가 되고요. 여기에 S 대신에 S-A를 대입합니다. 얼마? S-A의 세제곱분의 2가 된다. 예, 답은 S-A의 세제곱분의 2. 답은 4번입니다. 네. 그래도 기본적인 라플라스 변환이니까요. 이 정도 수준은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65번은 과도현상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봅니다. RLC 직렬회로에서 R은 100옴이고 L은 5 곱하기 15 마이너스 3승 1리, C는 2 곱하기 15 마이너스 5승 패를 했을 때 과도응답 특성은입니다. 과도응답 특성이라고 하면은 과제동, 임계제동, 부족제동이 있습니다. 과제동, 임계제동, 부족제동인데 어떻게? R 제곱과 4배 C분의 L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네, 크기를 비교해서 얘가 크다. 과제동입니다. 같다. 그러면 임계제동. 그리고 작다. 그러면은 부족제동이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R의 제곱값을 계산하면 R의 제곱은 얼마요? 100이죠. 100의 제곱은 만입니다. 그 다음에 4배 C분의 L을 계산합니다. 4 곱하기 C가 얼마? 2 곱하기 15 마이너스 5승. L이 5 곱하기 15 마이너스 3승. 하니까 값이 1000이에요. 1000. 100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R의 제곱이 4배 C분의 L보다 크니까 이것은 과제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제동이다. 답은 1번. 이거 크기를 비교해서 과제동, 임계제동, 부족제동을 알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66번입니다. 비정연 주기파를 주파수가 다른 여러 개의 정연파의 합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뭐요? 주파수가 다른 여러 개의 정연파 합을 표시하는 방법이 우리가 61번에서 했었죠. 61번에서 했죠. 뭐? FT는 A0 직류분 플러스 시그마 AN 코사인 시그마 BN 사인. 이것이 풀이의 급수가 됩니다. 풀이의 급수. 그래서 66번에 2번 풀이의 급수 기억해 주시고요. 67번입니다. 67번은 불평형 삼상전류 IA, IB, IC가 주어졌을 때 영상전류 I0 얼마냐 묻는데 67번하고요. 62번 문제하고 굉장히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속 헷갈려하세요. 보세요. 61번은 뭐요? 우리가 V A, VB, VC, A상, B상, C상 혹은 IA, IB, IC, A상, B상, C상 전압전류고요. 67번은 뭐요? V0, V1, V2, I0, I1, I2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62번은 62번에서는 구해야 될 것이 VA였고요. 67번 문제에서는 뭐다? V0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V0는 3분의 1에 우리가 앞에 62번에서 VA 구할 때 3분의 1 없었습니다. 그냥 V0, V1, V2 더했던 거예요. 여기서는 3분의 1에 어떻게? VA 플러스 VB 플러스 VC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67번에서 영상분 전류 IA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IA는 I0는 3분의 1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 전압과 전류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상분 전류를 3분의 1에 IA 15 플러스 제2
IB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J14. IC가 마이너스 3. 10.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67. 마이너스 J의 0.67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다 보면 쉽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영상분은 3분의 1의 IF 플러스 IB 플러스 RC, IE, IB, RBC 주면 다 더해서 3분의 1배만 해주시면 돼요. 계산기로 해주셔도 되고 손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62번과 67번 헷갈려 하시는 분들 꼭 좀 완벽하게 개념을 정리해 주시오. 지금 이게 실기에서도 나옵니다. 뭐 어떤 분은 회로 이론은 실기에서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실기에서도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필기를 뭐 끝나면 잊어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6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68번 FS가 해볼게요. FS가 S세제곱 플러스 S제곱 플러스 3S 분의 2S 15라고 했을 때 FT의 최종값은입니다. FT 최종값. 이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죠. 맨 뒷부분 이거. 그래서 3분의 15, 3분의 15에서 5다. 답을 찾으시는데요. 뭐 대부분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이렇게 되지 않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이 90%는 돼요. 근데 10% 때문에 정석으로도 한번 풀어보셔야 되죠.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최종값입니다. 최종값은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최종값을 S를 0으로 보낼 때 S의 FS 이렇게요. 최종값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 곱하기 FS요. 리미트 S를 0으로 보낼 때 S 곱하기 FS 얼마? S 세제곱을 플러스 S제곱 플러스 3S S라도 묶고요. 보면 S라도 묶으면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3이 되죠. 분의 2S 플러스 15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S가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고 S를 0으로 보내면 2S, S 0으로 보내니까 없어지고요. S제곱, S 없어집니다. 그럼 남는 것은 3분의 15에서 답은 5. 네, 68번에는 답이 4번 이렇게 됩니다. 5가 되고요. 69번 볼게요. 69번. 각상의 임피던스가 6분의 J8오면 평형 Y부하에 평형 Y부하에 선간전압 220V 대칭 삼성전압을 가했을 때 선전류는입니다. 그러면 이거 좀 귀찮으실 수 있다 하더라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면 좋습니다. 볼게요. 6번 J8이니까 얘가 6이고요. J8입니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6, 8이니까 10이죠. 10. 여기에 선관연합이 220V를 가했고요. 상해 임피던스가 10ohm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묶고 있는 것이 선전류인데요. 묶고 있는 것이 선전류 IL인데 IL을 바로 구할 수가 없다. 귀찮다라도 어떻게? VL을 갖고 VP를 구하고 VP를 갖고 IP를 구하고 IP를 갖고 IL을 구하라고 했죠. 선간전압으로 상전압 구하고 상전압으로 상전류 구하고 상전류로 선전류 구하는 이 순서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간전압 220B라 했습니다. 그러면 상전압 얼마요? Y결선에서 상전압 VP는 루트 3분의 VL이죠. 그래서
VP는 얼마? 루트 3분의 220입니다. 그럼 여기에 흐르는 IP는 어떻게 돼? IP. 상의 전류는 상의 임피던스 분의 상의 전압. 상의 임피던스 분의 상의 전압. 그럼 이 값이 얼마요? 상의 임피던스는 10이죠. 19했고 상의 전압은 루트 3분의 220 하면은 127이요. 127 하면 12.7. 상의 전류는 12.7A. 그리고 Y결선에서 IL은 IP죠. 상의 전류는 선의 전류와 같습니다. 선의 전류가 곧 상의 전류다. 그래서 선의 전류도 12.7A가 되고 답은 12.7A가 됩니다. 12.7A. 답은 3번. 그 다음에 70번 문제 한번 볼게요. 70번. 우리 이런 문제 풀 때 그림을 그리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뭐 한번 볼게요. 전압 200V, 전류 30A로 4.8kW 전력 소비하는 회로의 리액턴스는 입니다. 그럼 어떤 회로냐? 이런 회로. 보세요. 전압이 200V. 여기 30A. 30A고 4.8kW 전력 소비한다는 것은 그것은 4.8kW가 저항에서 소비하는 전력이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200V와 30A면 여기는 6000 전압 곱하기 전류하면 6000V가 됩니다. 그럼 이 전력은 얼마냐? 6000에 4800이죠. 4800W니까 6000에 4800, 1200 아니죠. 아니고 어떻게? 얘가 4800이고 어떨 때 얘가 6000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이 무효 전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것은 루트의 6000의 제곱 마이너스 4800의 제곱하면은 3600이요. 많이 공부하시다 보면 딱 나옵니다. 얘가 3600. 즉 무효 전력이 3600바라는 거예요. 3600바. 3600, 4800일 때 얘가 6000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리액턴스는요. 리액턴스는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전류가 30A 흐르죠. 30A 흐르는데 무효 전력 PR은 무효 전력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리액턴스죠. 여기 X 전류의 제곱 곱하기 리액턴스 했을 때 무효 전력입니다. 따라서 X는 전류의 제곱분의 무효 전력. 전류의 얼마? 30의 제곱분의 무효 전력 3600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리액턴스는 4옴이 됩니다. 4옴. 네,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4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도 실기에서 꼭 갖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기에서 이렇게 천천히 그 개념을 설명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필기에서 이 정도는 갖고 가 주시기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7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1번 볼게요. 회로에서 T는 0에서 스위치 S를 닫으면 그때 흐르는 IS 라플라스 변하는 겁니다. 단 T땅 했을 때 C에 1V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1V 걸리는 상태예요. 그럼 보세요. 전원 2V인데 여기 1V가 걸려 있대요. 1V 걸려 있는데 지금 방향을 보니까 2V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전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흐릅니다. 얘는 어떻게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여기 2V와 여기 1V는 서로 반대니까 상쇄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 전압은 얼마라고 볼 수 있다? 전체 전압은 1V라고 볼 수 있다. 2에서 1을 빼서 전체 전압은 1V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전압에서 상쇄됩니다. 상쇄돼서 전체 전압은 1V다.
나머지는 쉽죠. 그러면 RC 직렬회로입니다. RC 직렬회로에서 우리가 시간 흐를 조절 IT는 R분의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나머지 똑같습니다. 저항은 2고요. 전압은 얼마요? 전압 앞에 말씀드리면 2V고 1V인데 2에서 1을 빼야 된다 그랬죠. 반대 방향이니까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 얼마요? R 2고요. R 3. RC는 3분의 1 T가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6분의 1 T. 그런데 묻고 있는 것은 라플라스 변환된 IS가 됩니다. IS 그러면 얼마?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2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6분의 1입니다. 얘가 6분의 1, A가 이렇게 되니까요. 얼마? S 플러스 6분의 1분의 1이 되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곱하기 분모 분자에 곱하기 6을 곱해봐. 2분의 1에 6S 플러스 1분의 6이죠. 그러면 6S 플러스 1분의 3이 됩니다. 6S 플러스 1분의 3. 그래서 이 문제는 과도 현상과 라플라스 변환을 합한 그런 문제네요. 네, 71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6S 플러스 1분의 3. 72번 봅니다. 72번. 또 문제에서 그림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 그려서 풀면 훨씬 쉽습니다. 앞에 70번 문제와 약간 유사한 성질이 있어요. 유도성 부하입니다. 유도성 부하라고 해서 L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도성 부하에 L과 C가 함께 있는 70번 같은 그런 구조예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유도성 부하가 있는데 100V 전압을 가하면 30A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똑같죠. 똑같죠. 해서 100V의 전압을 인가하면 30A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에서 1.8kW 즉 1800W예요. 즉 단위를 보고 알 수가 있죠. 단위가 킬로와트니까 이 저항에서의 유효 전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다. 이 유도성 부하 병렬로 콘덴서를 접속해서 이 유도성 부하가 있는데 이것과 병렬로 콘덴서를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접속해서 합성 역류를 100%로 하기 위한 용량성 리액턴스는 몇 옴이면 되는가? 뭘 묻지?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역률이 100%예요. 역률이 100%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무효분 0이란 거. 무효분이 0. 네? 무효분 0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의한 무효분 PL입니다. PL과 여기에 의한 무효분 PC라고 할게요. PC가 같으면 PL 이렇게 PC 이렇게 되면 같으면 역률이 100%가 됩니다. 왜? 이거 크기와 이거 크기가 같으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효분이 0이 되고 그러면 역률이 100%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봅니다. 그럼 뭘 구해야 되겠어? 얘 XC를 물었지만 XC를 구하기 전에 얘를 알아야 돼. 얘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70번 문제와 동일하게요. 보세요. 100과 30A 하면 3000VA 됩니다. 3000VA.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PR은 여기에 전력 PR은 얼마? 루트에 3000의 제곱 마이너스 1800의 제곱하면 2400 바. 무효자를 2400 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가 2400 바인데 역률을 100%로 하기 위해서 얘 용량도 2400바가 돼야 된다는 거죠. 2400바.
그럼 이제 어떻게 갑니까? 보세요. 이때 전압이 100V, 전압은 병렬이니까 얘를 달았다 하더라도 100V의 전압은 변하지 않죠. 전류는 얘를 달면 변합니다. 근데 병렬이니까 여기에 100V 인갔을 때 100V, 100V, 여기 100V, 여기 100V 걸리니까 똑같아. 그러면 무효 전력은 2400이 되어야 되는데 2400이 얼마? XC분의 V의 제곱. P는 R분의 V 제곱이잖아. P는 R분의 V 제곱이면 이거 대신에 XC분의 V의 제곱으로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다 했죠. XC는 얼마? PR분의 V의 제곱이 되고 PR 얼마였어? 2400이었고요. V는 100이죠. 100의 제곱이었습니다. 그래서 2400분의 만의 제곱하니까 답은 4.17 4.17ohm이 된다. 이렇게 해서 뭐 쉬운 문제는 아니죠. 전체적인 좀 개념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3번 문제 가볼게요. 그림에 그래서 I1은 3만원 제2, I2는 5분의 제2일 때 전원의 역률은 얼마인가 라고 합니다. 천천히 볼게요. 여기는 I1이 3-j6이에요. I2가 5 플러스 j2입니다. 그러면 전원의 역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전원의 역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전류를 구해야 됩니다. 전체 전류 구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I는 I1 플러스 I2죠. 들어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니까. 그러면 I1 3-j6 플러스 5 플러스 j2 하면 유효분은 8 j4가 됩니다. 전체 전류는 8 j4. 그럼 얘를 벡터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전압이 이렇게 있을 때 전류가 어떻게 돼요? 유효분이 8, 무효분이 j4입니다. 마이너스 j4니까 아래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8 마이너스 j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역률은 어떻게 해요? 역률은 요거분의 i라고 합니다. 요거분의 요거분의 요것이 코사인 세타 즉 역률이 되잖아요. 역률이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i는 어떻게 해요? 루트의 8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고 분의 8이 됩니다. 8. 그러면 루트 80분의 8이니까요. 루트 80분의 8이니까 루트 8은 16 곱하기 5입니다. 16 곱하기 5. 16 곱하기 5니까 4루트 5. 4루트 5분의 8. 80은 16 루트의 16 곱하기 5가 되고 얘는 루트 4의 제곱 곱하기 5는 4루트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얼마가 돼요? 루트 5분의 2가 된다. 역률은 루트 5분의 2. 보기에 있는 것으로 찾으려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 값 나오잖아. 그 값과 1, 2, 3, 4 눌러서 다 값이 똑같이 나오는 값 찾으시면 되고요. 73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74번 그림의 2단자 회로망의 구동적 임피던스 ZS는입니다. 이거는 그죠. 얘는 어떻게 1L는 S가 되죠. S. 그 다음에 1 페라시입니다. 얘는 S분의 1이 되죠. S분의 1. 이것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병렬이니까 S 플러스 S분의 1 분의 1이죠. 이 전체 임피던스는 얼마? L은 S, C는 S분의 1에 병렬이니까 S 플러스 S분의 1 분의 1. 그리고 그것이 두 개가 직렬이니까 곱하기 2가 되죠. 뭐 이거 곱하기 2 안 하고
플러스 S 플러스 S분의 1분의 1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직렬이니까 곱하기 2가 됩니다. 곱하기 2. 그럼 얘를 이제 등가 변환합니다. 등가 변환은 어떻게 하느냐? 분모 분자에 유리하죠. 유리야. 분모 분자에 S를 곱해요. S 곱합니다. 그러면 얼마? S 곱하기 2가 되고 분자는 S 곱하기 2가 되고 분모는 어떻게? S제곱 플러스 1이 되죠. S제곱 플러스 1 곱하면 S제곱 곱하면 1입니다. 그러면 얼마? S제곱 플러스 1분의 2S S제곱 플러스 1분의 2S 74번에는 답이 1번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5번 회로에서 15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합니다. 중첩의 원리로 해야 되는데요. 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전압원을 단락시켜봐요. 전압원 단락시키면 이 5A 전부 이렇게 흐르죠. 20A 전부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얘가 전압원은 임피던스가 이상적인 전압원은 임피던스가 0이기 때문에 전압을 단락시키잖아. 그러면 5A와 20A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A, 20A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얘들을 개방시켜봐요. 전압원을 하고 얘를 개방시킵니다. 개방시키면 어떻게 돼요? 60V의 전압이 모두 여기 걸리잖아. 60V 걸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 흐르는 전류 15Ω분의 60V 하니까 4A가 흐르게 되고 이것이 답입니다. 즉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이런 구조는 전류원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전류원 없이 전압원만 존재하면 간단하죠. 얘 없다고 생각하면 15분의 60하면 답은 4 이렇게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76번입니다. 76번 구형파가 뭐예요? 구형파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구형파는 구다. 그래서 구형파지라 생각하시는데 얘는 이런 파형이죠. 이런 파형입니다. 그래서 구형파는 뭐다? 평균값, 실효값, 최대값이 같은 파형이 같은 값을 가지는 것이 구형파입니다. 따라서 평균값, 실효값, 최대값이 같으니까 우리 파 형률은 평균값분의 실효값, 파고율은 실효값분의 최대값이니까 구형파에서는 이 값도 1이고 얘도 1이죠. 그래서 구형파는 최대값, 평균값, 실효값이 같기 때문에 파형률과 파고율도 1이다. 76번에는 답이 2번. 네, 77번입니다. T형 4단자 회로 임피던스 파라미터 중 Z1, 2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빵점 방지용이면 지금 얘가 뭐요? Z11이죠. Z11은 Z1 플러스 Z3가 되고요. 얘가 뭐요? Z22입니다. Z22는 Z2 플러스 Z3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느냐? Z12는 Z21과 같습니다. 같고 Z3가 되죠. Z3가 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Z3. 네,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럼 78번 볼게요. Z2는 3분의 J10이고 Z2는 3분의 J2옴에 두 임피던스 직렬로 연결하고 양단을 100의 0도의 전압을 가할 때 Z1, Z2에 걸리는 전압 V1, V2는 각각 얼마인가? 문제만 읽어서는 잘 파악이 안 되시죠?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볼게요. 이런 임피던스 Z1과 이런 임피던스 Z2가 있습니다. 여기에 100의 0도의 전압을 가했답니다.
그럴 때 Z1은 3 플러스 J10이고요. Z2는 3 마이너스 J2예요. 근데 묻고 있는 게 뭐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 V1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 V2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보세요. V1은 전체 흐르는 전류 곱하기 Z1을 하면 되고요. V2는 전체 흐르는 전류 곱하기 Z2를 하면 됩니다. 그럼 관건은 뭐다? 관건은 전체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를 구하는 거죠. 전체 전류는 전체 임피던스분의 전체 전압이고, 전체 임피던스 얼마요? 저항은 3과 3이니까 6입니다. 리액턴스는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J2니까요. 얼마? 플러스 J8이에요. 분은 전압 100의 0도니까 100만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I는 얼마? I는 6 플러스 J8분의 100 하면 6 마이너스 J8이 됩니다. 전류는요. 그러면 V1은 어떻게? V1은 6 마이너스 J8 전류 곱하기 3 플러스 J10 계산기로 하세요. 계산기로 해보시면 답은 98 플러스 J36 98 플러스 J36 V2는 6 마이너스 J8에다 얼마? 3 마이너스 J1을 하게 되면은 2 마이너스 J의 36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뭐 복소 전력 켤레를 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켤레, 복소 전력은 말 그대로 전력일 때입니다. 전력일 때 켤레를 하는 거죠. 전압이에요, 전압. 전압은 켤레, 복소 전력이 아니죠. 그래서 이대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78번의 답은 3번. 네. 79번입니다. 79번. 그림에서 저항 25명 흐르는 전류는 몇 암피어인가? 라고 합니다. 종점의 원리에 의해서 일단 전압만, 전류원을 개방시킵니다. 전류원을 개방시키고 전압원만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체 저항은 25죠. 전체 저항 5 플러스 20이니까 25에 얼마요? 전압은 10이죠. 10V입니다. 10V. 그러면 그때 흐르는 전류는 그때 전압원을 으로 계산하고 전류원을 개방시켰을 때 흐르는 전류는 0.4A가 됩니다. 첫 번째 0.4A고, 그 다음에 전류원으로 계산하고 전압원을 단락시켜봐요. 전압원을 단락시켜보면 이 3A가 이렇게 흐르는데 3A가 이렇게 분배가 되죠. 맞죠? 분배가 될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3A 곱하기 5 플러스 20분에 전류는 저항의 반비례하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5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0.6A. 첫 번째 전압원으로 할 때도 전류 방향 이렇게 됐고요. 전류원으로 할 때도 전류 방향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0.4A와 0.6A를 더하면 전체 전류는 1A가 됩니다. 79번에는 답이 2번 1A. 네. 80번 볼게요. 80번 말 문제인데, 대칭 다상 교류에 의한 회전자개 중 설명이 잘못된 것은, 대칭 다상 교류에 의한 회전자개 중 설명이 잘못된 것은입니다. 한번 볼게요. 1번 대칭 이상 교류에 의한 회전자개는 타원형 회전자개이다. 대칭 이상 교류에 의한 회전자개는 타원형 회전자개이다. 틀렸죠? 보세요. 대칭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런 파형이에요. 이런 파형. 대칭 이상이라고 하면 A상 이렇다고 할게요. 그 B상 어떻게 된다? 대칭 이상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0이요. 0. 벡터도 그러잖아. 그러면 A상 이렇게 되면 B상은 이렇게 됩니다. 크기와 위상이, 크기는 같고 위상이 반대죠. 이것이 대칭 이상입니다. 그럼 얘가 나간다 그러면 0V예요.
존재가 할 수 없습니다. 나가는 순간 0V요. 그래서 대칭 이상 교류는 자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타원형 회전 자개가 아니란 거예요. 이번 회전 자개의 회전 속도는 일정한 각속도죠. 우리 60Hz 등의 일정한 각속도고 3번 대칭 3선 교류에 있어서 회전 자개는 원형 회전 자개입니다. 우리가 아라고 원파드에서 농형 유도 전등기가 회전하는 원리 원형 회전 자개가 맞고요. 4번 3선 교류에서 어느 두 콜의 전류의 상순을 바꾸면 회전 자개의 방향도 바뀐다. 세 선 중에서 두 개의 위치를 바꾸면 역회전한다. 회전 방향이 바뀐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80번에는 답이 1번이죠. 대칭 이상 교류, 대칭 이상 교류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교류 뭐 위상차가 90도인 것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칭 이상이라는 것은 180도 이상을 갖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여기까지 회로 이론 문제풀이 마치고요. 저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과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